결국에는 이 암묵지라는 게 우리가 언어적, 이때까지 우리가 정량평가라고 해요. 수치화할 수 있는 거, 증명할 수 있는 거, 저번에 이제 측정 가능한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IQ 중심의 학교 교육이라고 해요. 학교 교육. 근데 암묵지라는 것은 암묵, 말 그대로 보이지 않고 표현할 수 없고 형용할 수 없고 평가할 수 없는 지식을 말하는 말이지. 근데 이거는 언제 가장 쓰이냐면 면접이나 절대절명의 순간에 발표할 때. 그치?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때까지 학생들한테 필요로 하지 않던 역량들을 요구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나를 요구할 때. 너 누구야? 라고 할 때. 이때 암묵지가 발동된단 말이지. 그게 우리가 말하는 언어적일 수도 있고 오감각일 수도 있고 직감경일 수도 있고 전체 체험, 여행 전체 체험, 모든 리더십 이런 것들. 즉 완전 학습 전체 체험. 무한한 실패 성공 경험에 대해서 그래서 뭐 피아노 아니면 바이올린, 뭐 노래 아니면 공연 구성, 뭐 이벤트, 학교 참여 이런 큰 그림을 많이 그리는 거. 이게 전체 체험이지. 여행을 많이 가보는 거. 전체 체험은 체험인 거고 완전 학습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어, 문법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체험, 완전 학습. 그리고 좀 더 작게는 인과관계. 이렇게 했더니 배가 아프네. 학교에 이렇게 시험 때릴 때 3주 전부터 준비했더니 좀 부족하네. 한 달 동안 했더니 좀 여유롭네. 이런 인과관계. 즉 이런 것들에 대한 누적 방식으로 암묵지가 차곡차곡 쌓이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암묵지를 쌓고서 이제 20살에 성인이 됐을 때 세상에서 사람에 대한 암묵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런 건 조심해야 되고 이런 것까지 다 쌓이는 거지. 이거 우리가 말하는 가든가 말하는 다중지능에 해당될 수 있는 거지. 여러 가지 역량들 갖고 있는 거. 자기 능력은 한 평가하면 한 10점 중에 6.3? 6.3. 근데 뭐 음악적인 지능은 내가 평가가 나보다 훨씬 잘하니까 음악은 빼놓고. 또 뭐가 있을까? 언어 능력. 한글 언어 능력은 몇 정도로 줄래? 한글 언어 능력. 한글 언어요? 그러니까 약간 모든 면에서요. 설득. 자, 남을 설득시킨다는 개념이라 하자. 설득이요? 남을 설득한다는 관점에서 몇 점 줄래? 약간 좀 상황이 됐어. 그래, 대충해. 다른데. 응. 친구요? 응. 근데 설득은 마음이 약해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 약간 토론은 잘할 수 있는데. 오케이. 선생님 한 8.7? 8.7? 8.7. 그러니까 내가 설득시키고 싶지 않을 때 다 까는 거야. 아무튼 근데 이 암묵지랑 관련해서 중요한 건 뭐냐? 원래 여기는 거의 다 안 다뤘어. 왜냐면 수줍니다. 이해 못하면 또 못 다루거든? 자, 암묵지랑 관련해서 오해가 뭐냐면은 저번에 이 지도처럼 마찬가지야. 내가 어떤 개념, 어떤 이론, 패러다임을 끌어안고서 세상을 바라보냐랑 따라서 천지차라는 거지. 이걸 딱 바라볼 때 메슬로우 욕구 단계 딱 떠오르면 이면 끝난 거잖아. 그러니까 왜?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가 이거보다 상위니까.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상위의 이론과 개념을 이해한 사람은 그 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보이기 시작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뭐야? 암묵지가 쌓인다라는 사람은 나보다 높은 사람은 발 밑에밖에 안 보이지만 나보다 낮은 사람은 다 보인다 이 말이지. 즉 사람이라는 관계나 사람이랑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구직구직한 이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학부모, 애랑 이거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지 뭐 교육심리학이나 애착 이론이나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이런 거 있잖아. 그거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떤 한 가족을 바라볼 때 충분히 다 예측이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반대로 암묵지가 안 쌓여있고 이론이 탑재되지 않은 사람은 지식의 노예가 된다 이 말이야. 왜? 갖고 있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양육에 대해서 자꾸 남에 대한 의존도나 전문가를 찾게 된다는 거야. 교육도 마찬가지고. 자기 주도성. 암묵지의 핵심은 뭐냐면은 자기 주도성의 핵심이야. 자기가 시행착오였고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하지 않으면 암묵지는 안 생겨. 그리고 누적이 안 돼. 왜?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성장되는 거를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단위를 높여가면서 성장이 되거든.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 앞에다 이렇게 딱 던지는 것더니 바로 앞에다 둔 거는 10번만 해도 재미가 없으니까 저절로 이렇게 높여서 최대한 어디까지 해야지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는 게 사람의 심리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도성을, 자기 선택을, 자기 흥미, 관심적인 걸 하면 저절로 완전 학습이 저절로 되고 전체 체험으로 가게 된다 이 말이야. 그래야지 암묵지가 제대로 쌓이거든. 그런데 지식에서 우리가 학교 공부로 생각해봐. 학교 공부로 암묵지가 쌓일 수 있나? 과목으로? 그래서 문제인 거야. 그렇게 평균 교육을 받고서 20살 되잖아? 그러면은 이론은 기껏 해봤자 어디서 뭐만 배우는 거야? 대학교 4년 동안 어떤 한 분야에서 하나의 이론 그거 하나 배워서 그걸로 직업을 갖는 거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암묵지로 해서 그냥 그 사람은 그러면 병원에 대해서 지식이 있겠어? 바이오 쪽에 그러면 뭐야? 그러면 병원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자녀를 낳았어. 양육에 대한 지식이 있어? 암묵지가 있어? 아니랄 거란 말. 그러니까 암묵지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 그러니까 다른 거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이 암묵지에 대해서 지식의 노예가 된다 이 말이야. 내가 모르는 부분은 다 돈을 써가지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근데 반대로 선생님 생각해보면 선생님은 저게 다 내 나름대로의 생물이나 건강이나 보험이나 이런 거에 대한 암묵지를 내가 다 쌓아놨기 때문에 거의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런 건데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암묵지는 사고지식 체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수준을 의미한단 말이야. 그래서 암묵지의 수준이 그 사람의 수준이다. 그 사람의 수준이 성공의 높이를 결정하고 성공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 그래서 아까 말했던 패러다임, 이론, 전략.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미 성인이 되기 전까지 암묵지에 대한 공부를 평균 교육을 받기 때문에 항상 문제만 풀어오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답만 확인했던 사람들이라 뭐밖에 못해? 그 순간에 문제만 해결하기 급한 사람이 돼버려. 즉 자녀랑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녀가 사춘기가 됐을 때, 그때 싸움 발생됐을 때, 그때서야 심리상담을 찾고 자녀랑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되면 또 덮어버리고. 그게 평생 간다 이 말이야. 즉 나머지 전문가들에게 의존하면서. 일단 그런 거고. 암묵지가 갖고 있는 문제가 뭐냐? 암묵지는 채우는 거잖아. 누적이 되는 거잖아. 쌓여야 되는 건데 인간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본능적으로 채우려는 속성이 있는데 어떤 걸로 채웠을 때 장기적으로 건강할 수 있냐라고 할 때 하나밖에 없는 거야. 지식밖에 없는 거야. 지금 물질적인 부분에서 넘어가서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메슬로 욕구단계랑 똑같은 거지. 즉 자존감이 형성이 돼서 인식의 단계에 가서 정체감을 유지했을 때, 즉 어딘가에 내가 빠져 있어서 사랑에 빠져서 다른 거에 신경 쓰지 않는 거, 남의 신경 쓰지 않고 돈의 생각 신경 쓰지 않고 물질에 신경 쓰지 않는 약간 인간이 갖고 있는 고차원적인 인지 능력에 사랑에 빠졌을 때는 물질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가장 핵심적인 게 인간이 암묵지를 다양한 분야에서 쌓게 되면 식욕에 대해서 욕심을 안 부리고 물질, 명품, 브랜드, 유행에 따라갈 필요가 없어.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 그리고 쾌락에 젖어들지 않아. 상대적으로. 그래서 지식, 배움에, 평생교육에 거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뭐 사람이랑 대해서 관련해서 심리학이나 뇌과학을 공부를 저절로 하겠고 평생교육을 위해서 건강을 공부하겠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장기적으로 건강하게 되겠지. 이렇게 해서 암묵지 건강하게 쌓여야만 이 사람은 평생 나이 먹도록 건강하게 살다가 아프지 않고 죽는다. 그게 아까 말했던 메슬로우가 말했던 역피라미드를 맞지 않고 말년에도 건강하게 살다 죽는 인간다운 인간으로 살게 만든다. 이게 핵심이야. 저번에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한 적 있잖아. 챗 GPT를 내가 느끼면서 요 근래 저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왔던 빙이 상당히 핫하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빙신이라고 하더라고. 빙신. 드디어 신이 나타났다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사에 그러니까 오죽하겠어? 다 뭘 갖고 왔겠어? 노트북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남들이 온라인에 공개하지 않는 그 정보까지 갖고 있는 거 아니야. 무서운데요. 그러니까 빙신이지. 그래서 그걸 이제 사람들 우스갯소리로 빙신이다. 그래서 빙신인데
저번에 한번 얘기한 적 있을 거야. 인공지능이 챗GPT를 느끼면서 선생님이 사용했던 거는 경계가, 분야가 존재하지 않다. 근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창의적이라고 하는 사람이잖아. 선생님도 분야가 넓으니까, 전방위적이니까 선생님도 그냥 자동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창의적인 거잖아. 근데 한 분야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 분야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재밌다가리가 없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도 미래한목지에서 핵심이 뭐냐면은 경계와 한계가 없는, 즉 형교육은 아니란 거야. 형교육에서는 한계성이 있고 분야를 나누기 때문에 연계성이 떨어진다고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 그러니까 자기 적용이 제일 핵심인 거고, 모든 암묵지의 가장 큰 핵심은, 가장 가능성 높은 거는 자기 스스로의 암묵지, 자기 경험에 대한 암묵지를 가장 높이는 게, 미래에 뭘 할지 모르면은 일단 이게 핵심이라는 거지. 분야를 아직 선택하지 않을 거면, 그리고 분야가 계속 바뀔 것 같으면, 그럼 자기 내공에 암묵지를 쌓는 게 가장 경쟁력이 높다. 그러면 최소한 백수가 되더라도 행복한 백수가 된다는 게 우리 화가님의 최종 결론이야. 이제는 돈 벌 생각하지 마라. 이제는 직업을 가질 생각하지 마라. 그렇지. 그렇다면 뭐라고 생각하냐? 혼자 장기적으로 건강하게 재밌게 놀면서 백수로 사는 거. 이게 앞으로 인간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야.